안녕하세요. 구글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양현주입니다. 네, 잠깐의 10분의 휴식 잘 쉬셨나요? 이제 마지막 모듈인데요. 5번째 모듈은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모듈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 클라우드 운영 제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로깅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구글 클라우드의 서포트 레벨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니터링을 떠올렸을 때 IOPS, vCPU 매트릭,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성능과 같은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의 모니터링 지표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러한 매트릭은 여기 모니터링 피라미드의 기반을 이루는 로 레벨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스템과 인프라 레이어는 그 지표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경우에는 워크로드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매트릭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VM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vCPU나 메모리만을 측정하게 되면 정말 인프라 레이어의 기본적인 상태 확인만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쿼리의 레이턴시와 같은 이 매트릭을 측정하게 되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더, 그리고 서비스 주문이죠.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그리고 비용에 대한 알림 등과 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니터링들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모니터링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 모듈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 제품군은 앞서 보셨던 세 가지 레이어, 시스템과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 제품군은 구글 클라우드 내 외부에서 실행되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스 등을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엔드 유저 레벨부터 백엔드 서비스까지의 이슈를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다양한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의 매트릭 값을 수집하고요. 이러한 매트릭을 시각화해서 간편하게 차트와 대시보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모니터링 매트릭뿐만 아니라 이벤트나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랫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매트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체크하거나 리소스의 업타임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파치, 마이스퀄과 같은 주요 스택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함께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내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한 곳에서 단일화해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트릭 스콥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모니터링 전용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들고 한 곳에서 단일화된 뷰로 여러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모니터링 전용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A, B, C의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자 할 때 모니터링 전용으로 별도 프로젝트를 스코핑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이 모니터링 대상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모니터링 메뉴에서 여러 프로젝트의 매트릭을 한 곳으로 수집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본 값으로 이 매트릭을 수집하는 범위가 한 개의 프로젝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매트릭 스콥이 한 개의 프로젝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 메뉴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Add GCP Project라고 하는 플러스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권한이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매트릭 범위에 추가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즉 제가 모니터링할 대상 프로젝트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모니터링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라 뷰로 볼 그 스코핑 프로젝트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스코핑 프로젝트를 신규로 별도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전용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좀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스코핑 프로젝트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코핑 프로젝트를 설정한 이후에 왼쪽에서 매트릭 스콥이 2개의 프로젝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특정 리소스를 그룹핑해서 함께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그룹의 기준을 이름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 프로젝트 그리고 B 프로젝트에 있는 특정 이름을 만족하는 리소스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뷰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름을 포함하는 모든 리소스를 그룹핑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그룹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는 타입을 이름뿐만 아니라 태그, 지역, 리소스 타입, 그리고 보안 그룹, 프로젝트 등 다양한 그룹의 타입의 기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한눈에 여러 프로젝트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한 그룹에 해당하는 리소스들로 묶어서 매트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프로젝트 각각에 배포되어 있던 2개의 디스크 그리고 2개의 가상 머신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선택되어 그룹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뷰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제가 원하는 그룹핑한 리소스들을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업타임 체크 설정을 통해서 URL이나 각 클라우드 리소스가 실제 응답 가능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VM 인스턴스에 대해서 TCP 22번 포트에 대해 1분에 한 번씩 이 그룹에 있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리소스에 대해 응답 여부를 확인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데모 그룹이라고 하는 그 해당 그룹 리소스에 대해서 전 세계 6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1분마다 리소스의 업타임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헬시하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터스를 정의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제한 시간 내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실패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업타임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여러 프로젝트에 걸친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다 상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각 VM 인스턴스에 특화된 그리고 VM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의 리소스에 특화된 매트릭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CPU 사용률, 디스크의 트래픽 매트릭,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업타임 정보를 포함해서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인스턴스의 로레벨 매트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M 인스턴스의 추가적인 시스템 리소스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매트릭들을 좀 더 수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니터링 에이전트의 경우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엔진과 AWS EC2 인스턴스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트릭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커스텀 매트릭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사용자를 수용하는 서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서버를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이 스케일링을 트리거하는 이벤트에 사용하는 매트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CPU 부하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부하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현재 접속한 사용자 수에 대한 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모니터링으로 전달하고 또 해당 커스텀 매트릭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트릭 외에도 커스텀 매트릭을 실제 작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라우드 로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리소스의 로그 데이터와 이벤트를 저장, 그리고 검색, 분석,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를 기반으로 로그 기반의 알람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리소스의 규모마다는 상이하겠지만 클라우드 로깅은 대부분 대규모로 수행될 수 있고요. 또한 수천 개의 VM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용성이 높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로깅은 로그용 저장소, 그리고 로그 뷰어로 볼 수 있는 사용자 UI, 그리고 로그를 프로그래머틱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API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로깅 서비스를 사용해서 인입되는 로그들에 대한 읽기, 쓰기, 검색, 필터링, 그리고 로그 기반의 매트릭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는 30일간 보관이 되는데요. 만약 장기간 보관을 원하시거나 이 로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거나 혹은 추가적인 가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로그를 익스포트 하셔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 저장하거나 빅쿼리 데이터셋에 저장해서 활용하시거나 또한 펍섭 토픽으로 로그를 익스포트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고객의 경우 감사나 혹은 추후 관리의 목적으로 이 로그들을 익스포트해서 별도로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기록이 로그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로그의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자 로그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태그나 혹은 라벨 기반으로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자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로그의 경우 여러 컴포넌트들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태그, 페이로드, 타임스탬프, 심각도, 그리고 레이블과 같은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요. 페이로드의 경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API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심각도는 구성, 정보, 그리고 경고 또는 에러 단계와 같이 각각 로그에 대한 어떤 단계별 에러 메시지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태그와 레이블은 모두 로그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태그는 필수인 반면에 라벨은 선택사항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은 예를 들어 조직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업 내에서 운영을 하시고 조금 더 잘 관리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라벨도 함께 입력을 하셔서 필터를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향후 관리 용이성을 위해 필요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의 경우 다양한 환경과 여러 프로젝트의 매트릭, 그리고 로그와 메타데이터를 환경에 대한 단일 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의 상태와 동작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로깅은 IT 운영, 보안,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에코시스템들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 서드파티의 연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지원에 대한 그 이후 단계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글 클라우드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로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알람도 받고 하는 등의 저희가 분석도 수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 또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여러 플랜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의 서비스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플랜인데요. 이 베이직 플랜은 구글 클라우드를 구독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빌링 그리고 결제 지원의 서비스입니다. 만약 기술 지원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두 번째에 보이는 스탠다드 서포트 이상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인핸스드 서포트 이상의 플랜을 통해서 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P1 케이스를 빠른 시간 내에 지원받거나 또 24시간 연중 무휴 대응 등 기술 지원의 에스컬레이션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서포트는 기술 지원 서비스 외에도 템을 통한 선제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의 성숙도와 또한 확장에 따라서 조직에 적합한 서비스 플랜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이 서포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에 보이는 cloud.google.com/support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로깅, 그리고 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이번 마지막 모듈을 조금 복습해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땡땡땡은 구글 클라우드의 완전 관리형 기반의 로깅과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아래에 답변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모듈 5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구글 클라우드 운영 제품군입니다. 저희가 영문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Operations Suite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Operations Suite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 제품군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로깅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시스템과 인프라를 측정하면 인프라를 실행하는 컴포넌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구글 클라우드 운영 제품군을 사용해서 관찰할 수 있는 레이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이어 저희 오늘 배웠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앞부분에서 피라미드를 말씀드리면서 레이어를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레이어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보기는 먼저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인프라,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3가지 보기입니다. 네, 정답은 이 아래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개 모두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뿐만 아니라 사용자 로그인 그리고 비용 지불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의 영역으로 함께 볼 수 있고요.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 제품군 서비스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번 마지막 모듈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 제품군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일화된 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로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때 저희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로그들을 태그나 라벨을 적용해서 잘 필터링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 적용하시기에 적절한 서포트 레벨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포트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모든 것을 사실상 다루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마지막 5번 모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오늘 구글 클라우드 온보드의 모든 교육 세션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듣긴 했지만, 그리고 데모도 보긴 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퀵랩을 통해서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퀵랩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퀵랩 접근은 사전에 발송드렸던 안내 메일에 있는 링크에서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다양한 실습과 함께 기술 배지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퀘스트를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핸즈온을 해보시면서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까요. 꼭 퀵랩에 등록하셔서 배지를 획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시다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자격증 커리큘럼을 참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커리큘럼에는 온디맨드 교육 그리고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분야별로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등에 대한 자격증과 커리큘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코스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문가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다음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구글 클라우드 환경을 설계하고 빌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클라우드 아키텍트 자격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만약 구글 클라우드가 처음이신 분이시라면 직무 기반의 자격증인 이 오른쪽에 보이는 어소시에이트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 전반적인 인프라나 전반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클라우드 아키텍트나 혹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이런 자격증들을 한번 먼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약 데이터나 혹은 개발자 혹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보안 엔지니어와 같은 보다 특화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각각의 영역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시 퀵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안내 메일로 한번 나갔고 아마 리마인더 이메일로도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 보시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도 직접 이동을 해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이 퀵랩 혜택을 제공드리는 것이니 이 QR코드나 링크 혹은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직접 한번 실습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퀵랩스라고 하는 이름의 실습 플랫폼으로 제공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스킬즈 부스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장시간 많은 내용들을 한번 다루었는데요. 오늘 수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주일 뒤에 이메일로 수료증이 다음과 같이 송부될 예정입니다. 약 일주일 뒤에 메일함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이렇게 장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하시고 또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2분간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화면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온보드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장시간 달려왔는데요. 여기까지로 오늘의 클라우드 온보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추가로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온보드 세션 지금까지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